갑자기 종이 쳐서 맥이 좀 끊겼는데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자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물어보면 보통 셋 중에 하나 평행하다, 일치한다, 만난다인데 평행하기 위한 조건 이게 1차 함수처럼 주어지면은 기울기가 같고 절편은 다르다. 일치하기 위한 조건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다. 만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하면 될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처럼 준다면 비율, 비례, x계수의 비, y계수의 비, 상수항의 비를 이용해서 일단 뭐 비례 썼다는 것 자체는 일단 부모의 0이 오지 않는다는 걸 일단 가정한 거예요. 0이 없다는 가정하에 해야겠죠. 0이 없다는 가정하에 b가 셋 다 같으면 일치한다. 앞에는 같은데 뒤가 다르면 평행하다. 앞에가 달라져 버리면 만난다 볼 수 있을 거고, 만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직교하는 경우인데요. 직교할 때 1차 함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수직으로 만나요. 그건 이해가죠. 아까 했던 거 그거 기억나요? 아까 했던 그 연습 문제에서 했던 거? 다 까먹었죠? 아니요. 여기가 2였고 여기가 4였던 거 기억나요? 네. 이거 기억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예. 아까 정답이 y는 2x가 나오지 않았어요? 1. 네.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2점. 곱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와우. 둘이 수직이에요. 오. 그래서 수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상황적인 걸로 설명한다면은 A, B의 수직이면서 5를 지난 직선 x가 맞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식. 기울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각각을 기울기로 구해봅시다. 네. 빨간색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by를 쓰고 나머지 이항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x 빼기 c 이렇게. 양변을 b로 나눠버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일 텐데요. 아까 얘기했죠?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 x 계수랑 같다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거의 기울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파란 거의 기울기는요? 똑같잖아. 그치? 파란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q분의 p일 거예요. 이해 가요? 같은 방식으로. 네. 따라서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며. 네. 곱해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9는 서로 사라질 거고 bq분의 ap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쵸? 따라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AP 더하기 BQ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해 가요? 넘어가서 이해하면. 그치? AP 더하기 BQ 이게 무슨 뜻이야? X 계수끼리 곱한 거랑 Y 계수끼리 곱한 거랑 더해서 0 나오면 둘이 수직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은 아까 얘기했던 1차 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 즉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수직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요? 하나는 뭐 x는 a 꼴이고 하나는 y는 b 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 식은 성립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예요 결국? 이거 너무 x 빼기 a는 0꼴 아닌가요? 네. 이것도 y 빼기 b는 0꼴이고요. 그렇죠? x 계수끼리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0이죠. x수 없으니까. 네. y 계수끼리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이거. 0이죠.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수직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이 추가가 돼서 이것이 추가가 돼서 배우는 거다 정도만 알면은 일단 뭐 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겠네요. 두 문제. 아이, 두 문제는 솔직히 좀 에바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의 메인 테마는 챕터 3에 나옵니다. 일단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적인 거. 잘 이해 가죠? 네. 이해만 가면 아무 소용 없죠? 이해만 가는 건
내 생각이 그래요. 안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연습을 해야죠. 계속 부단히 연습을 해야죠. 7-1번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뭐 직선 이야기 있죠? a 빼기 1x 빼기 y 더하기 b 빼기 2는요. 사실 여러분은 이 모양보다는 이거 y를 이항시킨 게 더 많이 익숙할 거예요. 이 식이랑 같다는 건 이해 가죠?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그 식은. 네. 이것도 이해 갈 텐데요.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직선이 이게 x축이잖아요. y축 안 그릴게요. 이렇게 해도 60도고요. 사실은 이렇게 생겨도 60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렇죠? 네. 둘 중에 어느 쪽에 맞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기울기가 음수짜리는 아니잖아, 그렇지? 이 60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요만한 직각삼각형 만든다면은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라는 얘기고, 그럼 x 증가량 길이고 y 증가량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네. 그렇지? 아,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다가 의미하는 바는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요? 네.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60도예요.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60도가 결국 이런 뜻으로 쓰겠다는 거죠. 기울기가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 외우고 있나요? 네. 루트 3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 근데 기울기가 뭐야?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를 알 수 있네요.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그렇죠. 근데 나머지 뭐 쉽죠, 뭐. 그렇죠. y절편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겠지 뭐. 그럼 b는 얼마야 또 이제? 1 나오죠. 이해가죠? 1번은 뭐 그냥 간단한 각에 관한 얘기를 이제 기울기화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탄젠트라는 겁니다.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번 ax 더하기 2y는 4와 x축 그리고 y축 세 개의 직선이죠.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골 x축도 어쨌든 직선이고 y축 직선이니까 세 직선이 있는 건데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랍니다.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뭐. 그렇죠? 삼각형 넓이가 16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상상해보세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고정이니까 이거 뭐 적당한 직선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이거 1차 함수처럼 바꿔치기 하면은 2y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ax 더하기 4로 그치?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더하기 2겠네. 아까 얘기했죠? 직선 하나 나왔으면요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여기 절편이 플러스 2니까 여기 일단 2에 점 찍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통과하는 직선 a 값이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 a가 양수란 얘기는 기울기로 본다면 기울기는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인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 직각삼각형. 이 넓이가 얼마? 16 나오는데요. 그럼 뭐 밑변의 길이를 알 수 있겠네. 여기 밑변이 높이로 본다면, 그렇지? 높이가 2고 밑변이 16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 16,0, 16,0을 지나간다 해도 좋고요. 그렇죠? 아니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예요, 결국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짜리죠?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A 값이 당연히 뭐 얼마야? 4분의 1인가요? 나오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이런 거는. 근데 그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이제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풀어도 될 겁니다. 이해가죠? 네. 이해됐죠? 30페이지로 넘어와서 2번 문제.
올라갔어. 2부 녹화한 거는 집에 가서 올려야겠다. 1부 녹화한 건 지금 올라갔고요. 2부 녹화하는 거는 집에 가서 올릴게요. 7-2번. ax 더하기 a 빼기 3의 y 더하기 1은 0. 또 하나는 a 빼기 3의 x 더하기 4y 빼기 2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아까 했던 거예요. 뭐?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뭐지?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뭐지? 만나기 위한 조건은 뭐지?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수직이 위한 조건은 뭐지? 이런 것들. 1번 평행하고 싶대. 평행의 조건이 뭐였죠? 기울기가 같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기울기가 같다가 x 계수와 y 계수의 비가 같다. 근데 평행이니까 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렇죠? 네. 절편 다르다는 결국 상수항의 비는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등식 부분을 보고 풀어야겠죠. 이만큼 등식이 보시다시피 2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곱한 게 a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고요. 이렇게 곱한 건 4a네요. 넘어가면은 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9는 0이라서 인수분해하여 a 값이 1 또는 9가 나오잖아. 둘 다 답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왜 아니죠? 왜냐면은 1을 넣으면은 이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나오네?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이겠죠? 그렇겠죠. 9를 집어넣으면은 6분의 9니까 2분의 3에서 얘랑 안 맞거든요. 평행하기 위한 a 값은 9고요. 그럼 아까 구한 저건 뭐겠어요, 당연히? 일치하기 위한 값이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일치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저거네요, a가 1. 그렇죠? 이해하죠? 네. 세 번째,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싶어요. 주식 같아. 수직으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수직인 거 기억납니까? 네. 기울기의 곱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는 뭐다? 계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다예요. 그래서 a랑 a 빼기 3이랑 곱하고 플러스 4랑 a 빼기 3이랑 곱한 거 합친 게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이거는 뭐 a 빼기 3이 공통인수라서 묶으면 a 빼기 3을 묶어서 a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두 개가. 쉬운 두 문제였습니다. 금방 하죠?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여기가 제일 메인 테마예요. 챕터 3가 제일 메인 테마고 챕터 4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고 5는 뭐 공식 증명인데 오늘 뭐 4까지만 해도 상관없겠지 뭐. 그치? 여유있게 하고 있잖아 지금. 여유있게 천천히. 나만 여유있죠? 챕터 3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1차 함수를 구하여라 해요. 1차 함수를 그려라 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식을 구하라 해요. 이해가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죠.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줄 겁니다. 실제로는 그 조건을 숨겨놓을 거예요. 문제 내에.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고서 이거 첫 번째 조건을 알려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올 거야. 이렇게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조건은 총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 공식이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건데요. 이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것들아. 별표가 1억 개야 이러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요.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기울기가 m이고
x1, y1 콤마는 쓸게요.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읽었더니 요거 문제 내 기울기가 나와. 이해가? 그리고 y절편이 나오면은 사실 뭐 머리 쓸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이야 이래버리면은 머리 쓸 거 없잖아요. 아까 맨 처음 하지 않았어요? 1차 함수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딱 나오면 좋은데 문제에 숨겨놓는다니까요. 한참을 들여다봤더니 이 기울기 얼마나 얘기네 이게 보인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 딱 요 정보가 나왔을 때 따라서 1차 함수는 이거야. 이 정도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y절편이 아닌 다른 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5를 지나는 그런 직선을 구해봐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는 다릅니다, 서로. 뭐 완전 다르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내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울기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1차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 직선만 유일하게 기울기가 뭐예요? 다시 할게요.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얘는 기울기요. 0.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2. 아니. 뭐래? 없다요. 네. 없다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x 증가량이 0이잖아요. 분모가 0인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렇죠. 얘 분명히 이런 걸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폭넓게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안전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세 개를 구해야 되잖아, A, B, C. 귀찮잖아. 두 개만 구면 되잖아, A, B. 그치? 네. 그래서 보통은 1차 함수로 놓고 풀 거고요. 그 중에서도 기울기를 이미 아는 상황인데 여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 어떻게 구해? 3,5로 지나는 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중학교 방식입니다. 이것을 공식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러겠죠. 중학교 거로 충분히 푸는데 뭘 외웁니까? 라고. 외워야 풀리는 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얘 이런 거 있어. 이제 외워야 되면은 외워야 돼요, 그거 진짜. 안 외우면 이제 해석이 안 돼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알려주면은 하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대체?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는 방식이 있고 자취의 방정식을 쓰는 방식이 있는데 자취는 여러분 힘들어할 테니까 그냥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유도는 기울기는 이미 알았으니까 y는 mx 더하기 b라 놓고 이 b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이 뒤에 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대입해요. 그쵸? 따라서 y1은 mx1 더하기 성립할 거예요. 그쵸? 그럼 b는 뭡니까? b를 구하려고 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쵸? b는 뭡니까? y1-mx1이죠? 그쵸? 이게 대입을 해야 돼요. 쭉. b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목표가. 따라서 y는 mx 더하기 y1 빼기 mx1이네요. 그쵸? 이게 공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짜증나죠? 네. 그래서 조금 바꿨을 거예요, 모양을. 어떻게? y를 이쪽으로 이항할 겁니다.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y-y1. 우변은요? m으로 묶으면 x-x.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암기해야 할 첫 번째 공식. 쉽게 하자면은 이게 뭐 x1은 뭐고 x는 뭐고 헷갈릴 거라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얘들은 좌표예요. 숫자예요. 그래서 x에서 x 좌표를 뺀다. 이게 우변. y에서 y 좌표를 뺀다. 이게 좌변. 우변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하면 됐다. 연습해 봅시다. 아까 했던 이걸로.
똑같이. 길기가 2고 3,5를 지나는 직선이면요. y에서 y 좌표 5를 뺀 걸 좌변. x에서 x 좌표 3을 뺀 걸 우변. 여기에다 기울기만큼 곱해서 는 쓰면 된다 이겁니다. 이 정리하면 뭐예요? 식이 y는 2x에 넘어가서 빼기 1이죠?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죠?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빨리빨리. 왜냐면 이제부터 계속 이런 것만 나올 거거든. 계속 앞으로 뒤로.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고자 내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쉽게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뒤로 가면 계속 이게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나는 지금부터 바짝 조여놔야지 그때 가서 낑낑대도 쫓아오는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 느슨하면 내가 얘기했죠. 그때 가면요 여러분 하고 나서 2시간 반 동안 가만히 있다 가요. 그냥 몇 달 동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중에 퇴원하죠. 이제 왜 퇴원하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는데 이걸 그치? 네. 하라고. 오늘부터 하세요 제발. 지금부터 하세요 제발. 이해가죠? 첫 번째 공식. 이거는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이름도 있어요 심지어. 포인트 슬로프 포뮬라라고 이건 이름도 있어요. 공식 이름도 있습니다. 점과 기울기를 할 때 딱 한 번에 이거야! 라고 구해주는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결국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라는 얘기구나 하면은 이제 그 1차 함수 또는 그 직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딱 써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막 문제가 한 10줄짜리야. 문제를 쫙 읽고서 막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점을 지나는 걸 찾는 거구나. 근데 안 하는데 직선을 공부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풀어낸다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눕니다. x1과 x2가 다를 때랑 x1과 x2가 같을 때로 일단 나눠야 돼요. 상황을. 두 번째 상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1,7과 1,4를 지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x 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좌표상에서 그려보세요. 1,7이 여기 찍힐 거고 1,4가 찍힐 거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게 기울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방정식의 이름이 뭐예요? x는 1 아니에요? 네.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은 가능해요. 그래서 x좌표가 같을 때는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직선은 맞는데. 그래서 말할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1차 함수를 구하시고 아니라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는 약간 페이크가 들어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나 기울기를 이미 언급했으므로 1차 함수로 높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얘는. 근데 얘는 기울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기울기가 안 나오는 상황. 그게 어떤 경우인데? x좌표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식이? x는 1.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x가 곧 얘랑 같다. 또는 얘랑 같다. x가 얘네 둘과 같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약간 변칙적인 거기 때문에 뭐 외우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 상황만 생각하세요. x좌표가 같아져 버리면 이건 1차 함수로는 불가능해.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뭐 크게 헷갈릴 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해 갔죠? 네. 첫 번째 케이스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도 되게 기억하기 쉬워요. x와 x가 다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는 기울기가 존재해요. 그렇죠? 네. 이걸로 우리는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있죠. 기울기 얼마죠?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2 빼기 1으로 쓸 거면 2 빼기 1으로 쓰세요. 1 빼기 2 쓰고 싶으면 1 빼기 2 쓰고요.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네. 그러면요. 이제는 무엇도 알아낸 거예요?
기울기를 알아낸 거예요. 네. 아까 1번 샀는데 기울기를 알아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온다며. 따라서 y에서 지나가는 점의 좌표. 어쨌든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난 이게 좋아 하면 이거 쓰세요. 지나가는 점의 y좌표를 좌변에 쓰고요. x에서 지나가는 점의 x표를 우변에 써서 빼요. 근데 어떻게 등식만든다 했죠? 아까 이 앞에 뭘 곱해요? 기울기를 곱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x좌표가 다르면 이런 게 공식이 되고요. x좌표가 같으면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여러분을 배려해서 제가 두 번째 공식은 여기다가 색깔을 안 넣었어요. 요거다 넣었잖아요, 색깔을. 배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거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기울기는 다들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따라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 저기다 대입하라고요. 그러니까 저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저 공식으로 지금 두 번 쓴단 말이죠. 다시 두 번을 이렇게.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를 알 수 있어. 기울기를 알아냈으니 대입하면 끝이야. 이게 그래서 100만 배도 중요해요. 공식이.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뭐 어떡해요? 아니, 구구단을 모르는 애들한테 나누기 시킬 순 없잖아?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걸 모르면 주의 부지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세 번째 조건은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그러한 직사의 방식을 구하시오. 이거고, 보통 a와 b는 0이 아닌 값을 써요, 보통. 그러니까 직선인데 만약에 x절편이 0이면 y절편도 0 나옵니다. 네. 원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근데 그런 특이한 상황은 배제하고요. 보통 이제 하나는 뭐 3,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절편값이 0이 아닌 값을 주어질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a, 0과 0, b를 지난다? 이거 아닌가요? 네. 아까도 절편 얘기 했었고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요 17단 들어가기 초반에 중학교 2학년 거를 한번 살짝 이렇게 복습을 한 게 기억을 끄집어 내야 이제 수업이 원활해지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했잖아요, 앞에. 그쵸? 예, 그러니까 좀 잘 들으세요,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거 이해가죠? 네. 그럼 이게 또 뭐에 연결돼요, 여기? 기울. 얘랑 연결되네, 이제. 네. 두 점을 지난다.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기울기를 알아내는 걸로 연결되지 않았어, 다시, 그치? 네. 그럼 기울기를 좀 봅시다.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 네. 이제 뭐 헷갈리는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a, 0이죠? 네. a, 0 이렇게. 이게 0, b죠? 네. 0, b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해가요? 뭐 x2, x2가 뭐 누구고 x1 누구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점좌표 이렇게, 두 번째 점좌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해 가져서 말이지. 네. 그럼 분모가 a고 분자가 마이너스 b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네. 근데 기울기를 알고 원래 한 점을 지난다 해도 구할 수 있었어, 아까 공식으로. 근데 얘 게다가 절편값을 줬어요, b라고. 다 나왔네요, 식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죠. 모양은 별로 안 이쁘네요. 외우기 좋게 이쁘게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일단 x, y 항을 다 좌변으로 쓸 거예요. 이 항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a분의 bx 더하기 y는 b라고 이렇게. 그쵸? 별로 안 이쁘죠? 양변을 b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요, 이 분자 사라지면서 a분의 x가, 요거는요 분모 이렇게 생기겠죠.
우변은요 1 나와요. 이거 모양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외울 거예요. 세 번째 조건, 절편값 두 개를 알 때는 다음과 같이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도 가능한 거야.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일단 나왔을 때 아 이거 x절편 a고 y절편 b겠네 생각하셔서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라고 또 양변에 비곱하고 이항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냐면 이런 것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2y가 4래. 그리시오. 그러면요 양변을 4로 나눠서 4분의 x 플러스 2분의 y가 1이니까 아 x 절편이 4고 y 절편이 2짜리 이거구나.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 네? 네. 거기까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식을 배웠다는 거는 거기까지 가능해야 한다는 거지. 거꾸로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유도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왜 암기를 못하면 이건 진짜 수학 포기. 어떻게 해요? 그쵸? 공식을 몰라서 틀렸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잖아. 영어 단어 몰라가지고 틀렸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공식 아는 건 기본이고요. 유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필수적으로. 유도 가능. 1등급 맞는 친구들 대부분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유도해보려면 다 거의 대부분 다 가능해요. 공식 유도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걸 역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거꾸로 써야지. 아, 뭐해? 아니에요. 전려? 아 집중하기. 네, 그것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내가 있지 훈련한다 생각하세요. 훈련한다. 조량. 이 페르마고에서 제일 힘든 학생들이 중3입니다.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거야. 제일 힘들어요.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밤 10시까지밖에 안 해요. 애들도 학원에서. 주말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또 내가 그거 초반에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그런 거. 내가 애들 깨우는 게 절반이다.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맨날 졸았다. 나는 그래서 최대한 그건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건데 공부가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려는데 까먹었잖아. 이러면 여러분한테 불리한 거죠. 아 그런가요? 안 그래요? 뭐 하려고 하는데 까먹었으면 여러분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거겠어요? 아, 네.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살짝 나올 거예요. 미리 살짝 언급하는 건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쉬운 걸로 kx 빼기 y 더하기 4k 더하기 2는요 K 때문에 K에 혹하지 말고요. 쓱 보고 이거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네. 그러니까 캐치가 됐다면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얘를 그려라 하면 직선이 나와야 돼요. 네. 당연히 K 값이 바뀌면 직선의 경우가 자꾸 달라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100일 때, 1000일 때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도요.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안 벗어나요. 이 직선은. 그게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예요. 그냥 간단한 거죠. 네.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항등식.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K로 묶어야죠 이렇게. 따라서 K를 묶었을 때 이게 항상 0 나오려면 얘도 0, 여기면 되고 X가 마이너스 4, Y가 2면 돼요. 즉 마이너스 4,2를 항상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 얘는. 이런 항등식적인 접근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얘를 이 항에서 요거씩 참고하세요. y 빼기 2는 k의 x 빼기 x 더하기 x 쓰지 않나요? 네. 같은 거잖아요, 이거랑. 네.
그럼 보이냐고요 이게. 뭐가 보이는데? y 빼기 2고요. 이쪽은 x 빼기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 키는 기울기일 거고. 기울기 값이 얼마지만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을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직선. 네. 기울기가 1이든 2든 상관 관계없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직선을 이렇게 딱 주는 순간 여러분은 이걸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식에 의하면 얘는 얘를 지난다는 뜻이구나 라고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많이 힘드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들을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런 문제 만나면 이제 못 푸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갈아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갈아탈 기회. 환승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공부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번 이거 바탕한 걸 해서 기본 문제 하나, 4개만 풀고 끝낼게요. 4개를 다 풀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4개를 다 풀면은 안 풀게 4개 풀 거예요. 10-3번. 첫 번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네, 그치? 기울기 양수예요. x축과 이루는 얘가 크기가 45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울기 1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x축과 이루는 얘가의 크기가 45도예요 라는 뜻은 기울기가 보다 1이다. 탄젠트 45도 1이라고요. 그런데 2,4를 지난다는 것도 추가로 주었어요. 조건에.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식을 불렀던 그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y에서 y 좌표인 4를 뺀 걸 좌변에 쓰고요. x에서는 x 좌표 2를 뺀 걸 우변에 써요. 그리고 우변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해서 등호. 끝났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쉽죠? 2번 4x 더하기 y 빼기 3은 0에 평행함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처음부터 기울기를 대놓고 주지 않죠. 기울기를 보다시피 숨겨놓고 있죠. 어떻게? 얘랑 평행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 평행하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는 다르다며. 네.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만데? 네, 기울. 마이너스 4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라는 정보를 한 번 이렇게 꼬아서 줬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네. 이게 그나마 기본 문제니까 이 정도만 꼬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 보세요. 연습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안 보여요. 그 안에 문제가 기울기가 어딨어. 그런다는 거죠. 이제 이게 갔어? 자, 일단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4고요. 뭐뭐로 지난다. 이거 방금 했던 거잖아. 그치? 뭐라고요? y에서요. y 좌표인 3을 뺀 걸 좌변에 쓰고요. x에서는요. x 좌표인 마이너스를 뺀 걸 우변에 써요. 이렇게. 그리고 우변 전체에다 뭘 곱해요? 기울기만큼 곱해서 등호. 그럼 끝났죠. 그쵸? y 빼기 3은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2고요. 정리하면 뭐야?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인가 봐요. 맞아요? 네, 맞네요. 됐죠? 아니, 야, 솔직히 이 수업이 빠른 거니?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 오히려 느리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 아니, 집에 가서 너 오늘 수학학원에서 얼마큼 배웠어? 기본 문제 6개 풀었어. 6개밖에 안 풀었어. 그러지 않으실까? 안 그래? 내가 이상하네. 내가 잘못된 건가? 난 내 딴에는 좀 천천히 나간다고 하고 있는 건데 2,4와 6,5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면서
1,-3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구해보래요. 자, 이번에도 기울기를 두 번 꺼놨네. 첫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안 주고 두 점을 지난다고 표현했는데요. x좌표가 서로 다른 걸로 봐서는 기울기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는 얼마? 4분의 2,4와 6,5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죠? 네. 2,4, 6,5 이렇게. 2,4, 6,5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럼 분모는 -4고 분자가 -1이 맞냐? 4분의 1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그쵸? 근데 걔를 또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직선한테 또 수직인 걸 찾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럼 기울기끼리 곱해서 -1 나오는 관계. 1대 수직이라 했으니 내가 직접 진짜로 찾아야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4자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럼 이제 끝났네요. 왜? 기울기를 알아냈고 어떤 점을 지난다 나왔으니까.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잖아. 그렇지? y에서 y좌표 빼고요. x에서도 x좌표 뺀 다음에 기울기만큼 곱해서 끝. 그렇죠? y 더하기 3은 -4x 더하기 4일 테니까 y는 얼마? -4x 더하기 1. 그렇잖아. 아이 그렇잖아. 아이. 야, 이거 문제 쓰고 풀이하는데 야 문제보다 풀은 더 짧으면 어떡해. 금방 하는 거잖아 보다시피. 그래요? 4번. 네, 또 진화했죠? 점점. x 더하기 3y는 3의 수직이면서 3x 더하기 2y는 -1과 2x 빼기 y는 -1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첫 번째 조건에서도 이 수직 얘기 나온다, 평행 얘기 나온다, 이런 건 다 기울기 찾아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일단 저것도 기울기부터 찾습니다. 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3분의 그래요? 그러면 그거의 수직인 놈의 기울기는 얼마겠습니까? 3. 네, 얘는 기울기가 3이죠. 역수가 아니라 역수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역수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 이제 둘은 또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죠 또. 그렇죠? 손이 아주 많이 가죠? 뒤에 거를 2로 곱할게요. 그럼 이제 4x 빼기 2y 빼기 20인데 두 식을 변변 더하면 되겠네. 그렇지? 7x가 -21이니까 x가 -3이고요. 아, 대입하면 얼마야? -6 플러스 6 y는 4. y는 4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좌표를 본다면 이게 -3,4를 지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그럼 다 했죠. 어쨌든. 그렇죠? 기울기를 알아냈고 점을 알아냈으니까 식이 나와야겠죠. 식은 y 빼기 y 좌표. x에서는 x 좌표를 뺀 다음 기울기만큼 같다 곱한 게 같아요. 이렇게. y 빼기 4는 3배의 x 더하기 3이고요. y는 3x 더하기 9에 4가 넘으니까 더하기 13인가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아, 네 문제 못 풀겠는데 한 문제에 네 문제씩 있다 보니까 네 문제를 못 풀겠네? 내거 끄집면 좋은데 어떻게 쥐가 좀 많구나. 괜찮아. 우리의 목표치는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19단원까지 끝낼 거예요. 기말고사 19단원? 20단원까지, 가능하면 20단원까지.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기말고사 대비는 내가 좀 전에 조사해봤는데 6월 27일부터 7월 한 3, 4일까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그래서 6월 첫째 주 정도까지 아마 진도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알겠죠? 시험 대비 좀 짧게 할까요? 아니요, 길게 해주세요. 왜요? 이번에 틀렸거든요. 틀린 거는 실수 아니에요? 그래도 실수할 때는 시간 낭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다 풀고 나서도 일품도 풀고 모두 풀고 나도 프린트 만들느라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이번 점수 맞아본 친구들 뭐 100점 맞은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고 한데 틀려봤자 내가 봤을 때 한두 개인 것 같은데 틀린 거 어려워서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실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그렇게 막 문제를 이렇게 쌓아놓고 풀 필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17-4번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선 찾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이거 일반적인 얘기를 사실 뒤에서 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두 직선을 준 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뒤에 있어요. 사실은 정답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이 각을 2등분한 직선인 얘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는 이쪽 각을 2등분한 직선인 얘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참고로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직각입니다. 직교합니다. 서로. 이 개념은 나중에 내심을 구할 때 쓸 겁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내심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풀 때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직선의 식, 직선의 식, 직선의 식을 이렇게 세 개를 줘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세 직선의 방정식을 준다고 이렇게 세 개를. 그리고 나서 이 세 직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내심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고로 3년 전인가 4년 전 독일고 시험 문제였고요. 난이도가 꽤 높아서 아마 이 문제가 그 시험지에서 제일 높았을 거예요. 난이도가. 그런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원리는 방금 얘기했던 이겁니다. 이 각을 2등분하는 사람 찾고 각을 2등분하는 찾아서 그 교점 찾으면 내심이니까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의 자리. 이해가요? 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각의 2등분선의 식을 찾으면요 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일까 얘일까를 여러분이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5분은 넘게 걸릴 거예요. 이 문제 푸는데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촉박해지죠.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참고로 뒤에 있어요. 기본 문제. 요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약한 거. 왜냐면은 x는 2와 y는 1이 되잖아. 그치? x는 2면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y는 1이면은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래. 두 직선이 90도 아니니 서로? 예. 그러니까 이루는 각을 2등분하면 이거 45도짜리니까 얘 기울기 얼마란 얘기예요? 얘는 기울기가 1이죠.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기울기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하나는 기울기 플러스 1짜리. 그리고 여기 좌표가 보다시피 2,1입니다. 결국 그걸 찾아라는 거네요. 기울기 1이면서 2,1 지나는 직선은 누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1 지나는 직선은 누구? 이 두 개를 각각 찾으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찾으면요. y에서 빼기 1는 1 곱하기 x에서 빼기 2. y는 x 빼기 1일 거고요. 얘를 찾으면요. y 빼기 2는 기울기의 x 빼기 2.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속도를 조금 높여봤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이제 이렇게 써도 한 번에 쭉 써도 이해가 갈까요? 이렇게 속도를 높여놔야 돼. 왜냐면 다음부터 이제 문제 풀 때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기계적으로 공식 쫙쫙쫙 써야 한다는 거죠. 제일 문제예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이 없다예요.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 우리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2번 0,4와 3,1이 있는데 이것에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래요.
상상해 봅시다. 어떤 두 점을 주고선 두 점을 잇는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찾기가 나중에는 무엇과 연결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뭘 것 같아요? 의심? 그렇죠. 외심 찾기죠.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외심좌표를 찾아라를 낼 거예요. 1번을 활용해서 내심좌표를 찾아라를 낼 거고요. 이해가요? 네. 2번을 활용해서 외심좌표를 찾아라를 낼 거예요. 앞에서 이미 무경유심좌표 구하는 거 찾아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어때?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문전기하를 좌표로 옮겨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석기하로. 이해가요? 네. 재미없. 딱 되게 갑자기 막 흥미가 돋지 않아요? 아,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축하해요. 18단원부터 이제 지옥문이 열릴 거예요. 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멘붕 올 거예요. 멘붕. 따라서 내용 되게 쉬워요. A점 있고 B점 있는데 수직이등분선 중점을 찾아낸 다음에 이걸 찾아라는 얘기니까 뭐가 필요한 거 같니? 필요한 준비물 기울기. AB의 기울기 그리고 AB의 중점의 좌표. 그치? 네.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아까 얘기했지? 기울기 한 방법은 뭐 X 빼기 X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0,4에서 3, 이렇게 빼면 돼요. 이해하죠? 그럼 마산분의 뿔3이니까 마일인가 봐요. 기울기가. 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수직이등분선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이요. 얘는 1 되는 거죠. 역수인데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네. 역수인데 부호가 바뀌어요. 자, 일단 기울기 알아냈고요. 녹색. 네. 중점 좌표 찾기. 이건 앞에서 16단은 평면 좌표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좌표 찾는 방식은 2분의 1에서 x 합 2분의 1에서 y의 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 중점 좌표가 2분의 3, 2분의 5예요. 따라서 이 방정식은 y에서 y 좌표를 뺀 거, x에서 x 좌표 뺀 거, 기울기 1이니까 그냥 등호. 따라서 y는 뭐야?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쉽죠? 수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계속 누적됩니다. 이게 누적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고3에 들어와서 아, 안 되겠다.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데요. 수학은 그게 안 돼요. 수학을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수학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요. 고3 거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갈걸요? 고3 거만 공부하면? 안 그래?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수학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권투로 따진다면 잽 맞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맞으면요. 그게 누적이 돼요. 이제 몸이 무거워진다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정도 내리는 비? 에이 괜찮아. 그렇게 10분만 걸어가 보세요. 흠뻑 젖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몇 페이지 안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걸 등한시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몰아서 복습해야지. 이런다는 거죠, 이제. 주말에 그 17단원 벼락치기 해야겠다.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매일 해야 한다니까, 진짜.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안 하면 뭐 어떡하라고, 그거. 아니, 어떡하라고, 대체.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할걸요? 솔직히. 3번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편의상 x절편은 a라고 놓고요. 이게 양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y절편은 마이너스 a 놓고 하면 되겠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가 a면 하나가 마이너스이겠죠. 결국은 어쨌든 절편값이 나왔다라는 뜻이니까 아, 이해되는 거죠. 이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인 건데 뭐 설마 그런 사람 없겠지만
x분의 a 더하기 y분의 b는 2대 이렇게 거꾸로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xy가 분모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분자에 있어야지 xy가. 그쵸?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돼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다 했습니다. 왜? 이게요 마이너스 콤마 4를 지난대요. 지난다? 기본적으로 대입하면 성립한다잖아.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플러스 y에 4를 대입하니까 이렇게는 그쵸? 이거 마이너스가 좀 써서 좀 이상하겠는데 이거 마이너스 a분의 이거 아닌가요? 그냥 같이 생각하면 그치? 이게 1이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6 나오겠네요. 그쵸? 뭐 찾는 거야 지금? 직선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을 다시 처음으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6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 60 곱한다고 치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6 이항하면 y는 x 더하기 6이 나오겠죠. 이해 가죠? 네. 시간이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